안녕하세요. 셀피 성형외과의 김준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들 젊어 보이고 싶으시죠? 10년은 정말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게 해주는 수술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그냥 단순하게 눈밑이 불룩한 지방만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 꺼져 보이는 부분,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돌출된 지방 부위는 자연스럽게 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 자체가 훨씬 밝고 젊어 보일 수 있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술하시는 환자분들 좀 보면 20대 젊은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좀 부모님 세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이 찾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꼭 알아두셔야 될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은 크게 한 3가지 부분 정도로 나눠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요. 거울을 잘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첫 번째 눈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은 약간 볼록한 부분, 저희가 애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애교살 아랫부분에 보면은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저도 좀 있어요. 지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아랫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약간 또 꺼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눈밑 고랑이라고 이렇게 총 눈 아래 부분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밑 같은 경우는 눈밑이 불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피곤해 보이고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꺼져 있으면 다크서클이 좀 심해 보이고 얼굴 전체가 좀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의 상당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피부의 색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안아지방의 돌출과 그 다음에 눈밑 고랑의 꺼짐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생기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눈밑 지방에 대한 수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과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 크게 2가지로 저희가 좀 나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제 눈밑 제거하는 지방 제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그냥 지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돌출 부분은 이제 좀 줄여버리고 꺼진 부분에는 지방을 이동시켜 가지고 이제 불룩한 부분은 꺼지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꺼져 보이는 부분은 좀 볼록하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볼륨의 밸런스를 맞춰서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집에 가구를 그냥 집이 너무 어지럽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가구를 최대한 재배치를 해서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모든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접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꺼져 있는 눈밑 고랑이 정말 뚜렷하고 이 위에 있는 지방이 정말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눈밑 지방이 돌출된 지방을 이제 꺼진 눈밑 고랑으로 재배치시켜서 돌출된 지방과 그리고 꺼진 눈밑 고랑을 편편하게 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좀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눈 밑에 또 주름이 이렇게 가 있고 눈 밑이 좀 볼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눈 밑에 있는 지방만 재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있는 주름들이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피부를 함께 제거해 줄 수 있는 저희가 흔히 하안검 수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또 다른 경우인데 눈밑 고랑이 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눈밑이 꺼져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은 오히려 눈밑이 더 꺼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꺼진 부분만 채워주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앞광대가 이렇게 좀 들어가신 분이나 약간 서구적인 골격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색소와 이제 혈관성 다크서클이 주 원인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개선 효과가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얕게 좀 미세 지방을 넣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레이저를 통한 이제 피부의 색소 치료가 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들처럼 눈밑이 그냥 단순히 볼록하다고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고 아니면 너무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드린 케이스처럼 눈의 구조와 피부 상태에 맞는 맞춤 수술을 계획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술 방법은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을 드리면 좀 많이 무서워하세요. 네, 그래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시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바깥쪽에서 피부를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눈 안쪽에 여기 하얀 부분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후에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을 저희가 경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막을 보존을 해서 이제 지방을 그대로 이제 안압뼈가 여기 뼈가 있죠. 그래서 뼈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박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에 막이라고 있는데 그 막을 저희가 골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골막의 위로 이제 지방을 재배치할 위치까지 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경막을 통해서 지방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한 지방을 아래쪽까지 이동시켜 가지고 이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술의 가장 장점은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해도 절개선이 있고 뭐 리프팅 수술을 해도 절개선이 있고 코 수술을 해도 절개선이 있지만 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바깥쪽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의 회복 과정에 있어서는 보통 수술 직후에는 압박 드레싱으로 좀 조직이 잘 붙도록 도와주는데 이에 좀 중요한 부분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무래도 그 공간을 만들고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출혈, 수술 중에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공간 쪽에 차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 드레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압박 드레싱은 3일에서 4일 정도 드레싱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드레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같은 경우는 다른 수술은 봉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밥을 다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러한 실밥 제거도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1에서 2주 안에 붓기만 빠지면은 큰 불편함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 직장 생활도 대부분 좀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술이 다 그렇듯이 회복 과정에 있어서 관리는 정말 필수인데요. 코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가벼운 산책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혹시나 이제 혈압이 오르는 운동이나 왜냐하면 얼굴에 안압이 오르게 되면 저희가 수술할 때 지혈은 충분히 했지만 혹시나 지혈이 되지 않은 혈관들이 다시 터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운동이나 행동이나 격한 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도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눈가 피부는 아무래도 좀 얇고 민감해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은 오히려 또 색소 천착이 생기거나 다크서클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의 노출을 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중에는 한 2주간은 좀 눈화장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화장이나 세안을 할 때 그때 좀 불필요한 자극이 아무래도 가해지면 저희가 이제 고정해 놓은 지방이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럼 원래 위치로 가겠죠. 아니면 피부에 손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좀 철저히 지켜주셔도 수술 결과를 훨씬 오래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